네, 안녕하세요. 민커런 준호입니다. 자, 여러분들 3월 학평 치르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3월 학평 치르는 바로 다음날 해설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유의 깊게 보셔야 될 문제가요. 15번과 20번 문제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신유형이라고 할 만한 문제 이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루틴한 문제였고요. 대성마해명에서 컷이 한 42점 정도 나오게 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험 문제가 쉬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게 수능이었다라고 친다면 컷이 훨씬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잘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보시면은요. 자, 일단 ABC가 나오는데 조세라는 게 들어가니까요. 여기다가 뭘 들어가시면 되면 정부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기억에 뭐가 들어갈 것이냐면 이 기억에 지금 현재 노동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노동이 기억에 해당한다 그랬으니까 이 노동이라는 게 뭐가 될까요?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생산 요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생산 요소를 제공하는 주체는 가게가 되겠죠. 그럼 반대에 기업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가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은요. 재화는 가시장에서 거래된다 그랬는데 재화는요 생산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겠죠. 2번 기업은 이용국대화를 추구한다가 정답일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3번 B와 C는 모두 민간 경제 주체라 했는데 정부는요 민간이 아니에요. A와 C가 민간이고요. B는 정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이자는 니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보시면 기업이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제공하죠. 어떤 거에 대한 대가죠? 자본에 대한 대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자 등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생산 요소 시장에 가게가 토지, 노동, 자본 경영을 제공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로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을 이거 줍니다. 그래서 이자가 될 것이고요. 공공재는 디귿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정부가 가게한테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라고 대책에 써 있죠. 공공재 등이 들어가게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도요. 네. 가는 경제적 유인을 강조하니까 시장 경제 체제가 되겠죠. 시장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의 경우가 생산수단의 사적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계획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은요. 가에는 정부의 계획과 명령이라 그랬는데 반대가 돼야겠죠. 가와 나가 바뀌었고요. 2번 A에서는 사적 이윤 추구 활동을 보장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3번 B에서는 민간 경제주의 자율성 보장 A가 될 것이고요. 4번 A에서는 B와 달리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그랬는데 제 책의 주요 내용으로 써있죠. 기본적인 경제 문제는 둘 다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 차등 분배라는 것은 시장 경제 체제의 특징이라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차등 분배라는 게 작년부터 나오게 되는 표현인데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차등 분배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시장이 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균등 분배를 강조하는 게 계획이 돼요. 그 다음에 3번이야 정부의 비대칭성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보험에 대해서 이게 역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4번. 자, 얘는요. 미세먼지로 대기질이 악화돼요. 라 그랬는데요. 보시면은 현재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삶의 질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국내 총생산에 반영되지가 않는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니은번에서 반도체 공급 문제로 인해 신차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반도체가 문제가 됐다는 게 포인트가 되니까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했다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문제가 발생한다고 친다면 이와 같이 공급이 증가하겠죠.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균형 가격의 상승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까지 되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 문제니까요. 공급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이 줄었으니까 우리가 실제 그 신차 시장에서요. 생산 요소가 공급이 줄어가지고 가격이 상승했다가 될 것이니까 신차의 공급도 감소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디귿은 재화이다라고 했는데 거래 중개는요 서비스가 됩니다. 중개 서비스가 되겠죠. 4번이 정답이죠. 왜냐하면 중고업체 이윤이라 했는데요. 여러분들 분배 국민소득은 뭐가 포함되어 있죠? 임금 써볼게요. 임금, 이자, 지대, 이윤 요 네 가지가 뭐라고요? 분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이란 말이 들어가면 분배 국민소득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델료는요, 우리가 지출 소문 소득이 아니죠. 지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측정한 거죠? 지출하는 측면에서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을 거냐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뭐가 될 것이다?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지출 금융 소득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모델료는요, 받은 거니까요. 지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시면은요, 얘는요, D0죠. 이게 사적 편의만을 반영한 걸 하랬으니까 사적이 될 것이고요. 이거 사회적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1번 생산에서 외부 경제가 아니라 소비에서 외부 경제죠. 수요가 벌어졌으니까 소비가 될 것이고요. 2번 그 다음에 이 제로는 사회적 최적 균형점을 했는데 사적과 만나는 여기는 시장 균형점이 될 겁니다. 여기가 사회적이 되겠죠. 반대가 될 것이고요. 3번 시장 거래량이 사실상 Q0, Q만큼 적다 그랬는데 시장 거래량은요 어디가 될 것이냐 여기가 될 것이고요. Q0죠. 그 다음에 사회적 요만큼이 될 것이니까 Q1이죠. 그러니까 시장 거래량이 얘보다 Q1, Q0, Q1만큼 적다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4번 소비자에게 P1, P2만큼 세금 부과한다 그랬는데 사적을 사회적으로 올려주셔야 되거든요. 얘를 올려줄라라고 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세금이 아닙니다. 5번 사회적 최적 수준에 거래되면 소비자에게는 감소 생산이 증가한다는데 여기서 거래된다라고 친다면요 우리가 요만큼이 소비자 생산자량이요 소비자량이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어디로 증가하게 되냐면 여기로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행위와 생산자행위가 둘 다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까지였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자, 6번 문제 보시면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에 나타난 경제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 수단을 두 개씩 발표해 보세요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갑은요, 소득세율 인상과 가입니다. 그 다음에 을은 정부 지출 확대와 나입니다 그랬는데 갑은 한 개만 이렇게 발표했다 그랬으니까 얘 둘 중에 하나 틀렸죠. 을은 둘 다 맞죠. 근데 얘가 맞다가 될 것이니까 정부 지출 확대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확대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득세율 인상은 긴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틀렸죠. 그냥 틀린 게 될 겁니다. 가에는 뭐가 들어가? 가와 나와 정부 지출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바로 확대가 들어가야 된다가 포인트가 돼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확대를 써야 되니까요. 확대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현재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1번에서 실업률 하락을 보여주는 통계를 하랬는데 실업률 상승을 보여주는 통계가 될 겁니다. 경기 침체가 될 것이니까요. 2번 총수요 증가는 니은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라고 했는데 총수요 증가는요. 여러분들 경제 상황이라는 게 현재 침체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총수요 감소가 니은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거꾸로가 될 것이고요. 3번 가해는 지준율 인상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가해는요 지준율을 인상하시면은요 긴축 정책이죠. 긴축 통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3번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틀렸다 할 것이고요. 4번이 정답이죠. 나에서 국공채 매입이라는 것은 국공채를 매입하시면 시중에 통화에 방출될 거니까 확대 통화 정책이 될 겁니다. 확대에 맞죠. 5번의 경우 을은 갑과 달리 재정 정책 수준을 발표했다 그랬는데 을의 경우는 정부 지출 확대니까 재정이 맞죠. 얘도 재정입니다. 세금과 정부 지출 두 가지를 이동하시는 것은 재정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까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세금과 정부 지출 두 가지는 뭐가 될 것이다? 바로 우리가 정부 지출이라는 것과 세금이라는 것은 확대 재정 정책, 긴축 재정 정책이 될 것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7번 환율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일단 A 기간에서는 달러와 수요 변동만으로 원달러 환율이 변동 나타나 달러 거래량은 증가했다 그랬으니까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그리신다라고 친다면 그렇죠. 자, 우리가 달러 수요의 변동만으로 원달러 환율 변동이 달러와 거래량이 증가했다 그랬으니까 수요가 증가했어야 될 겁니다. 네, 그렇죠.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공급의 변동인데요. 달러와 거래량 증가했다 그랬으니까 공급의 증가율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 기간에는 수요가 증가했고요. B 기간의 경우는 공급이 증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환율이 상승했고요. 얘는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E는 익스체인지 레이트의 약자여서 환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1번부터 보시면은요. A 기간에는 B 기간 달러의 원화의 가치가 되는데 원화의 가치는 환율과 거꾸로 간다고 그랬죠. A 기간에는 달러의 가치가 올랐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원달러 환율은 하락해서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는 하락했다는 것이고 원화의 가치는 상승했다가 되겠죠. 까지 되십니까? 1번 틀렸고요. 2번 A의 요인으로 기억의 요인으로 우리나라 대미 수출 증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달러와 수요 측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미 수출 증가라는 것은 공급 측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억의 요인으로 대미 수출 증가 될 수가 있다는 게 틀렸다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대미 수출 증가는 공급 증가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미국 국민 우리나라 여행 감소라 했는데 공급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디귿은 공급이 증가하니까 틀렸다 될 것이겠고요. 4번 니은은 그렇죠. 원달러 환율 변동인데 환율이 어떻게 되죠?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환율 상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채 상환 부담을 감소시킨다고 했는데 외채 상환 부담은요.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면 오히려 부담이 더 심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은 틀렸다 할 것이었고 5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야 그랬죠? 제가 기출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품 원화 표시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원화 표시 가격이라 뭘 보라 그랬죠? 제가 달러의 가치를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리을의 경우는 환율이 하락했잖아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달러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달러가 싸진 것이다 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싸진 것이니까 그 달러로 환산한 원화 표시 가격은 떨어졌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8번은 쉽죠, 여러분들. 자, 문제는 뭐냐면 전년 대비 명목 GDP 증가를 동일하게 했거든요. 2020년도가 기준년도가 될 것이겠고요. 그러면 2020년도가 될 것이다 보시니까요. 자, 명목 GDP가요. 현재 여기 10% 증가했죠. 그렇죠? 여기도 10% 증가했다 될 겁니다. 똑같다 그랬으니까요. 그럼 110이 되려면 100이 나와야겠죠. 어려운 거 없죠. 100에서 110까지 우리가 10% 증가했다 될 것이겠고요. 그러면 기준연도라 그랬으니까 2020년도도 100이 될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증가했겠죠. 1번부터 보시면요. 경제 성장률은요. 얘는요 100분의 5가 되고요. 얘는 105분의 5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5씩 증가했지만 준거 기준이라는 분모가 다르다는 게 포인트 될 것이겠고요. 2번 2020년 대비 2020년 GDP에서 21% 상승했다 했는데 GDP 디플레이터는요. 얘는 일단 100이고요. 얘는 105분의 110이 나오고요. 얘는 110분의 120이 나오는데 얘는 깔끔하게 110으로 떨어지죠. 그렇죠. 곱하기 100 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는 100에서 110까지 10% 증가했단 말이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2021년도에 명목 GDP 증가액은 이라 그랬는데요. 2021년도 명목 GDP 증가액은 10이 될 것이겠고요. 실질 GDP 증가액 5가 될 것이니까 디귿번은 맞다가 될 것이겠고요. 리을번에서 여기서 물가가 계속 상승하였느냐 이걸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여러분들 자 100분의 100이라는 숫자에서요. 105분의 110에서 110분의 121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느냐를 묻는 문제가 동일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면 여기서는 당연한 말이지만 5가 증가했고 10이 증가했으니까 우리가 분모의 증가율보다 분자의 증가율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얘는 상승했다가 될 겁니다. 상승했다 될 것이겠고요. 여기서 여기도 문제인데요. 분모가 5 증가했는데 분자는 11 증가했고요. 분자의 증가율이 훨씬 클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5번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얘를요 직접 나누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준거 기준을 바탕으로 제가 3단원 때 말씀드린 내용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3단원 때 말씀드린 내용대로 분자와 분모의 계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신다고 보시면 되겠죠. 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얘도 뭐 되게 쉽죠, 여러분들.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1등 나오세요. 누가 나오죠? 얘가 나오죠. 2등 나오세요. 얘가 나옵니다. 매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경우라고 본다면 가불과 AB가 거래한다가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2개가 될 것이겠고요. 1번에서 병과 C는 거래 참여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3번 소비자행위와 생산행위가 도달했는데 가격이 500이니까요. 갑의 생산 소비자행위는 600 빼기 500이니까 100이 나올 것이겠고요. A의 생산자행위는 500 빼기 400이 나오니까 100이 나올 겁니다. 동일한 말이 맞겠죠. 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 4번이 포인트인데요.
여러분들 2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라고 쳤으면 일단 공급 곡선이 아래로 내려간다고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일단 얘가 200이 되고요. 얘는 300이 되고요. 얘는 400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공급이 200원씩 아래 내려갔으니까요. 생산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면 일단 1등 나오세요. 얘가 나올 것이겠고요. 2등 나오세요. 얘가 나올 것이겠고요. 3등 나오세요. 얘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균형 거래량은 몇 개가 되겠죠? 3, 3이니까 3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균형 거래량은 1개 감소한다가 아니라 1개 증가한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4번. 정부가 소비자에게 2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 이랬거든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수요 곡선 위로 올라간다고 배웠을 겁니다. 그럼 얘가 800이 되고요. 얘는 700이 되고요. 얘는 600이 되고 얘는 500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올라간다는 게 포인트가 되니까 일단 1등 나오세요. 얘가 나올 것이겠고요. 2등 나오세요. 얘가 나올 것이겠고요. 3등 나오세요. 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600이라는 가격과 3개라는 거래량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균형 가격은 500원에서 600원으로 100원 상승한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이제 문제가 재밌는 문제인데요. 일단 국내 생산자 잉여가 350달러 감소한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관세는 10달러인데요. 현재 국제가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어떻게 보시면 될 것 같으냐면 잘 보세요. 자, 생산자 잉여의 감소는요. 관세를 철폐했을 때 생산자 잉여가 얼마나 감소하느냐가 되는데 일단은 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10달러니까요. 여기라고 한다. 만약 국제가격 여기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요만큼의 관세가 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만큼의 면적이 뭐가 될 것이다? 생산자의 감소분이 될 것이다가 됩니다. 이 사다리꼴의 면적이에요. 그러면 이 사다리꼴의 면적과 350이 일치하는 구간을 구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가 될 것이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요. 40에서 30에서 10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더하신다라고 치면 얼마가 나오냐면 30이 나옵니다. 여기서 40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0과 30을 더하셔서 2로 나누시면 35 나오죠. 35에다가 10 곱하시면 35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면적이 감소했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만큼이 350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국제 가격이 될 것이겠고요. 네, 그림이 좀 이상하니. 이게 국제 가격이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여기가 관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관세 부과 후 국내 가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적이라 보시는 게 여러분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산량이가 350달러 감소했다는 말을 바탕으로 이 노란색이 어떻게 이동할 수 있을 것인가 보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40과 30의 절반이 35에서 곱하기 10으로 걸리니까 노란색이 350으로 감소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일단 1번부터 보시면은요. 국제가격은 30달러가 될 것이겠고요. 기업을 선택할 경우 X의 수입량은 10개 증가한다 그랬는데 20개 증가하죠. 그렇죠.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간다라고 친다면 20개가 증가할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기업을 선택할 국내 소비량이라고 했는데 소비량이 얼마가 증가하냐면요. 여러분 여기가 증가하겠죠. 여기서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증가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면적이 증가한다 할 것이니까 60 더하기 70 나누기 곱하기 10 나누기 2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50이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니은 선택할 니은이 뭐죠? 니은이라는 게 관세를 50% 인하한다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 잠깐 지울게요. 자, 아까랑 똑같은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 일단 관세를 인하하신다라고 친다면 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관세 부과 전이 될 것인데요. 관세 부과가 될 것인데요. 여기서 관세를 50% 인하한다라고 치면은 관세가 인하된 게 5원이 될 거, 5달러가 될 겁니다. 그러면 5달러니까 정확히 절반이 그려지겠죠. 네, 이게 니은이 될 거예요. 노란색이. 자, 그러면 국내 소비량 10개 증가한다 했는데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간다라고 치면은 60에서 절반이니까 65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65니까 5개 증가한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정답인데요. 관세 수입은요. 빨간색의 경우 보시면 얼마가 되냐면 여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 2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 곱하기 20 하니까 200이 나오고요. 노란색을 보신다라고 친다면 노란색의 경우는 여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3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5 곱하기 30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50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감소하는 게 50달러 감소했단 말이 맞겠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11번. 자, 얘는요, 가의 경우는 이전 소수지가 되겠죠. 그렇죠? 이전이 될 것이 있고요. 1번 가에는 그렇죠. 각국 거주 해외여행 경비는요. 제 책에 나와 있죠. 여행, 운송 등은 서비스가 됩니다. 2번 알 수가 없죠. 수출액의 경우는 상품 수지가 감소했지만 수출액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수입액이 더 크게 증가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 없다가 맞을 것이고요. 외국인 채권에 대한 투자액은 금융계정입니다. 여러분들 금융계정은 알 수가 없고요. 4번 해외 무상 원조 금액은 이전에 될 것인데 이전의 경우는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5번 정답인데요. 해외 지세상권의 사용료라는 것은 서비스가 될 것인데요. 서비스 흑자액은 20과 20으로 동일하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니까요. 암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얘도요, 여러분들 가격을 P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생산량이 2개일 때와 3개일 때 이유는 동일하다고 했으니까요. 가격이 P면은요, 일단 총 수입이 나오게 될 건데요. 얘는 P가 되고요. 얘는 2P가 되고요. 얘는 3P가 되고 4P가 되고 5P가 될 겁니다. 왜냐면 가까이 가격이 P라고 했으니까 5개를 팔면 5P가 되잖아요. 그렇죠? 5P, 3P, 4P, 2P, 1P. 그러면 여기서 빼시면 이율이 나오거든요. P-500, 2P-1000, 3P-2000. 이거 안 쓸게요. 그러면 얘들 같다가 될 것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것은 P는 1000이 나올 겁니다. 까지 되십니까? 네, P가 1000이 나와요. 그러면 P가 1000이니까요. 여러분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간단한 내용에 대로 풀게 된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가 증가하죠? 500이 증가하죠? 여기는 500이 증가하고요. 얘는 1000이 증가하고요. 얘는 1500이 증가하고요. 얘는 2000이 증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딱 다 1000씩 증가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똑같이 1000씩 증가하는데 500이 증가했다? 생산하는 게 맞겠죠. 500이 증가했다? 맞게 될 겁니다. 1000이 증가했다? 하던 말도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 생산 가능 양은요, 이윤 극대화 생산 가능 양은 여기 또는 여기가 될 거거든요. 이 말이 되세요? 왜냐면 일단은 1500이라는 것은요, 1000원보다 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3개를 생산하고 있어요. 4개 생산할 것인가 고민할 수가 있을 건데 4개를 생산한다라고 친다면 수입은 1000원이 들어오는데 비용은 1500원이 들어오니까 생산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3개까지가 될 것이겠고요. 근데 문제는 2개와 3개도 1000과 1000으로 일치할 것이기 때문에 2개와 3개 어떤 걸 골라도 상관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윤국대 생산량은 2개 또는 3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번은 시장경은 1000원 될 것이겠고요. 2번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이유는 2 또는 3의 이윤을 구해보시면 되거든요. P에다가 1000 대입하시면 1000원 나옵니다. 그래서 이유는 1000원이다 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개 또는 3개일 때 이유는 1000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생산량이 5개일 때 총수입은 5000이고요. 3개일 때 총수입은 3000입니다. 2개를 넘지가 않고요. 4번 생산량이 1개일 때보다 2개일 때 이윤이 적다 그랬는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2개와 3개일 때가 이윤 극대화라고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1개짜리보다 이윤 2개짜리가 더 이윤이 크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5번 이윤이 4개는 건 3개가 되겠죠. 2개 또는 3개가 될 겁니다. 네, 5번은 틀렸죠. 가지고요. 간단한 내용입니다. 워낙 간단해서 네.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운데요. 13번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보시면 갑국의 경우와 을국을 나누시면 되는데요. 일단 제가 항상 표현했듯이 실, 취, 비로 나누시고요. 그렇죠? 15세상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요. 일단은 보시면 고용률이 하락했죠. 15세상 일구가 일정한데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것은 취업자의 수는 감소했다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비경제활동으로 불변이라면서요. 그러면 실업자의 수는 얘가 감소한 것만큼 똑같은 폭으로 증가했어야 될 겁니다. 율이 아니에요. 폭입니다. 그다음 을의 경우는 고용률이 불변이죠. 취업자 수 변하지 않았고요. 비경제활동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폭으로 취업자의 수가 증가했어야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고용률이 반대가 되겠죠. 취실비니까요. 여기가 현재
고용률이 불변이니까요. 얘가 불변이고요. 취업자. 얘가 실취입이에요. 그럼 얘는 요만큼이 증가했어야 될 겁니다. 까지 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갑의 경우는 고용률이 불변이니까 하락했으니까 취업자가 감소했을 것이겠고요. 취업자는 똑같은 폭으로 증가했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을의 경우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했는데 그렇죠? 고용률이 불변이니까 취업자는 일정하고요. 얘가 감소한 만큼 얘가 어차피 또이또이 해줘야 되니까 얘가 지금 현재 똑같은 폭으로 증가했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은요. 자, 갑국은 취업자 수가 감소한 만큼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다. 똑같은 표현이죠. 네, 1번 정답이고요. 2번 을국은 실업자 수보다 경제활동이 더 많이 증가했다 그랬는데 을국은요. 실업자 수와 경활이요. 똑같은 폭으로 증가했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왜냐하면 취업자에는 변화가 없고요. 실업자가 증가했는데 실업자의 증가와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는 실업자의 증가랑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다가 될 것이겠고요. 3번 갑국은 을보다 실업률이 하락했다 했는데 갑국은요. 실업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면 보세요. 갑의 경우는 실 더하기 취분의 실이잖아요. 을도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갑의 경우는 현재 실과 취가 똑같은 폭으로 증가하고 감소했으니까 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실업자가 증가했으니까 얘는 증가했죠. 그러니까 얘는 증가했을 겁니다. 그래서 갑의 경우는 실업률이 상승했습니다. 을의 경우는 실은 증가했죠. 하지만 취업자 일정하죠. 얘는 증가했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기출문제 풀이할 때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실 더하기 취에서 실이 증가하는 폭과 실이 증가하는 폭은 동일하지만 율은 누가 더 크다? 분자가 더 크다. 왜죠? 실 더하기 취라는 모수가 더 크니까 똑같은 폭으로 증가했다 하더라도 증가율 자체는 분자가 더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상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3번이 틀렸다 할 것이겠고요. 4번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그랬는데 15세분의 경활이잖아요. 갑의 경우는 똑같습니다. 변화가 없죠. 그렇죠. 을의 경우는 상승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5번 갑국과 을국은 모두 경제활동 인구 대비 취업자의 수가 증가하였다. 취업률이죠. 취업률 어떻게 되죠? 갑국의 경우는 실 더하기 취분에 취 보시면 되는데 갑국의 경우는 얘가 일정하죠. 근데 취업자가 감소했죠. 그러니까 감소했다는 것이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을국의 경우는 실 더하기 취분의 취인데요. 현재 실 더하기 취는 얘는 증가하고 얘는 일정한데 얘가 일정하니까 얘는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감소했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까지 되십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취업자의 수가 실업자 경제활동 인구 대비 감소했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네, 잘 냈어요, 이 문제. 네. 그 다음에 14번. 얘 되게 쉽죠, 여러분들. 왜냐면 실효성 있는 가격 규제 정책을 시행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보세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실효성 있는 가격 규제 정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문제에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보호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못 팔아먹겠다가 되겠죠. 그래서 P1에서 최저 가격을 실시하고 있구나라는 거 바로 캐치해낼 수 있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 가격제를 실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갑국은 P1으로 규제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2번 Q1, Q2만큼 여기서부터 얘기죠.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요. 3번 기업을 시행하면 소비자금의 비도하기 심각한 감소한다 했는데 소비자금은요. 여기가 이제 가격 시행인데 원래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비도하기 심각한 감소한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생산자금은 어떻게 되죠? 원래 여기였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B만큼 증가하고 E만큼 감소했단 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은요. 자중 손실이 얼마냐가 될 것인데 C 더하기 2가 되겠죠. 요 면적이 될 겁니다. 네, 간단한 내용이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5번 문제. 이게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들 문제에서 왜 어렵냐면 일단 절대 우위를 지금 현재 다른 재화 생산에 갖고 있다. 이 표현이 처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푸는 방법은 여러분들 보시면 일단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을국의 X의 한계 생산의 기회비용은 Y제 한계이다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Y제 한계이다가 되니까 일단 기회비용이 1이라는 소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을국을 그린다라고 친다면
을국은요, 얼마인지 알 수는 없는데요. 기울기는 1이에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갑국이 나와 있잖아요. 갑국의 기울기가 얼마죠? 2분의 1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가 어디에 비교가 있죠? 가파른 을국이 y지에 비교가 있을 것이고요. 얘는 x지에 비교가 있을 겁니다. 생산 가능성을 그렸으니까 소비 가능성을 그리신다라고 치면 스타트가 여기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까지 되세요? 그러면 스타트 여기가 여기 그려질 것이니까 요놈의 기울기는 50분의 30이니까 5분의 3이 돼요. 5대 3이 되겠죠. 네. 끝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안 쓴 조건이 하나 있죠. 절대우인데요. 일단 절대우인데 동일한 양의 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면 절대우가 있다는 표현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을국이 어떻게 그려주셔야 되냐면 또 가파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파르니까 요래 그렸다고 쳐볼게요. 을국이 여기 있다고 쳐보겠습니다. 을국이 여기 있다라고 친다면 절대우가 둘 다 누구한테 있죠? 갑한테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려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가 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주셔야 되냐면 적어도 얘가 좀 더 가파르면서 요래 그려주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돼요. 을국의 경우가. 요 그래프가요. 요 그래프가 요와 같이 그려주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갑국은 x제, 을국은 y제, 비교우와 절대우가 각각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죠. 까지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 값을요 x라고 둔다고 치면 x라고 좀 y라고 할까요? y제니까 y라고 한번 해본다고 친다면 잘 보세요. 자, 이 y라고 친다면 이 y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기울기를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석을 하고요. 1번부터 보시면은 x제한계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의 을국보다 크다라고 그랬는데 얘는 틀렸죠, 여러분들. x제의 비교위가 갑국한테 있으니까 갑국이 더 작을 겁니다.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2번 절대우는 어디에 있죠? 갑국이 y제, 갑국이 x제, 을국이 y제에 있습니다. 절대우에도요. 비교위도 이렇게 있고요. 3번 5대 3의 비율이죠. 그렇죠. 4번이 풀어야 되는데 4번을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요.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얘가 y라고 줬잖아요, 방금 전에. 근데 여러분들께서 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면 이 y라는 값은요. 여기서 스타트 해가지고 소비 가능성 이렇게 그려지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죠? 기울기가 5분의 3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점이 얼마일까요? 하나의 점. 잘 봐요. 갑국은요. x제 100개를 생산해서 50개를 소비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을국의 경우는 여기서 x제를 50개를 소비한다가 될 겁니다. 100개 중에 50개를. 까지 되세요? 왜냐면 100개 중에 50개를 누가 소비했으니까, 갑국이 소비했으니까 나머지 50개 누가 소비했겠죠? 을국이 소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총량이 y개거든요. y제. 근데 30개는 누구한테 줬죠? 갑국한테 줬습니다. 그럼 얘가 소비하는 게 얼마가 되겠죠? y-30이 될 거예요. 까지 돼요? 그러면 자, 을국의 교육 y제 소비량은 얼마가 돼요? y 빼기 30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전에 뭐라 그랬죠? y가요 50보다 크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y-30도 50-30보다 커야 될 겁니다.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보다 잘 냈어요, 문제를. 제가 문제를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보고 많이 연구해보고 했지만 절대우위를 바탕으로 이와 같이 문제 낸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잘 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y가 50이라고 보신다라고 친다면 50보다 크다라고 본다라고 친다면 y 빼기 30도 20보다 크다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4번이 정확한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을국의 X제 한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이건 뭐 틀렸죠. 을국은 Y제의 비교가 있으니까 우리가 Y제 한개 소비의 기회비용은 증가하고 X제 소비의 기회비용은 감소했다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지고요.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은요. 얘도 쉽죠, 여러분들. 자, 일단 핵심 부품 가격은 생산 요소잖아요. 생산 요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얘가 나타났다는 것이겠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업의 경우는 X제 핵심 부품 가격의 변동을 통해서 공급이 변했을 건데요. 거래량이 증가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판단할 수 있냐면 거래량이 증가했다, 공급이 증가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증가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100에서요. 여기서 120으로
증가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균형 가격은 1000에서 디귿으로 하락했다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기억이 될 것이겠고요. 니은의 경우는 수요잖아요. 그렇죠? 재와의 대체제가 대체 관계라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있을 텐데요. 수요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현재 여기가 디귿이거든요. 근데 디귿이 방금 전에 뭐라 그랬죠? 1000보다 작다 그랬죠? 1000이 됐죠? 그러니까 수요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격 올라가야 되니까 증가했을 겁니다. 따라오세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죠? 1000이 될 겁니다. 네, 이 그림만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리얼이 될 것이겠고요. 여기가 120이 될 겁니다. 까지 되세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번 기억은 X의 핵심 부품의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보시면 이게 정답이죠. 왜냐하면 X의 핵심 부품의 가격 하락은 공급을 증가시킬 겁니다. 그래서 공급 증가를 통해서 이렇게 보신다가 되겠죠. 2번 니은은 X제와 대치관계인 제와의 가격을 하락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니은이 뭐야? 여기죠. 네, 보시면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대체제의 경우가 뭐라 그랬죠? 제와 가격이 상승해야 수요가 증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이 될 것이겠고요. 3번 디귿은 1000보다 작고요. 리을은 120보다 크다가 될 겁니다. 마지막 5번 이제 보시면 판매 수입은요. 얘는 10만 나오죠. 그렇죠. 근데 얘는 1000 곱하기 리을이 되는데 리을이 12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는 12만보다 크다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판매 수입은 리을 T 플러스 2기가 더 크겠죠. 까지였고요. 얘도요. 그 다음에 뭐 그렇죠. 금융상품 문제인데 은행에서 판매하는 어쩌고가 나오는데 A는 뭐예요? 현재 A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A 가입 이자 수익이라 했으니까 일단 땡땡 세모 기업이요. C를 소유하고 있던 병원 C를 매도해 시세차가 얻다가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 기업이 발행한 게 될 것이니까 일단 B부터 볼게요. B는요 100만 원의 배당 수익이니까 주식이라는 게 확정되거든요. 그 다음에 채권과 예금 중에 채워 넣으셔야 되는데 시세 차익이 가능한 건 채권이 될 겁니다. 내가 채권이 될 것이겠고 예금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적으로 이렇게 보신다라고 치면 1번 틀렸죠. 재산선택 둘 다 해당하죠. 셋 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예금은 주식보다 안정성이 높다. 맞는 말이고요. 3번 A는 예금은 채권과 달리 만기가 있다. 둘 다 만기가 있고요. 4번 B는 C와 달리 주식은 채권과 달리 둘 다 시세 차익 가능하고요. 5번 C는 A와 달리 둘 다 이자 수익 가능합니다. 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요. 여러분들 물가가 하락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2021년에 물가가 그러니까 2020년에요. 있을 텐데 여기서 일로 갈 때 물가가 하락했다가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얘 공식을 변형시켜 보시면은요. 0i에서 Ci를 빼시면 물가 상승률 파이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가 음수가 나온다면서요. 그러니까 누가 더 커야 돼요? Ci가 더 커야겠죠. 그렇죠. 그럼 누가 더 커야겠죠? 얘가 더 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실질 이자리 나올 것이고요. 얘는 명목 이자리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구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것이고요. 얘는 3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적으로 이렇게 보신다라고 친다면 1번 자 보세요. 이거 말 워딩 알아두세요. 물가 변동을 반영한 이자율이 실질 이자율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일단 틀렸고요. 2번 현금 보유는요. 우리가 실질 이자율이 음수를 하더라도요. 명목 이자율이 양수기만 하면 무조건 뭐가 유리하다 그랬죠? 예금 보유 유리하다 그랬습니다. 이거 암기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3번 2021년 대비 2020년 물가 상승 양액값이라 했는데 2021년 대비 2020년 물가 상승률은 3이니까요. 양액값이 아마 맞을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음이 될 겁니다. 얘는 달리라고 표현이 맞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19번 얘도요. 여러분들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림에 적용한 그런 B지점 도착했는데요. 이 B지점은요. 물가 수준이 A지점보다 높고 실질 GDP는 동일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림을 그린다라고 친다면 이렇게 있을 텐데요. P고 Y죠. 자, 보시면 일단 수요는 증가했고요. 총수요는 총 공급은 감소했을 겁니다. 그래야지만 실질 GDP가 동일하고요. 물가는 상승했다는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가에는요. 총수요 증가윤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왜죠? 플러스니까요. 얘는 마이너스니까요. 그래서 얘는 총 수요가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총 공급이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수요가 증가하고 총 공급이 감소하는 걸 골라주세요가 될 것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1번 정답이겠죠. 네, 그렇죠. 민간 소비 증가, 총 수요 증가,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총 공급 감소. 나머지 것도 분석해 볼게요. 2번 민간 투자 감소는요, 총 수요를 감소시킬 거고요. 생산 요소 투입량 감소는 총 공급을 감소시킬 겁니다. 3번 정부 지출 증가는 총 수요 증가, 민간 소비 감소, 총 수요 감소. 4번 생산 요소 투입량 증가, 총 공급 증가, 정부 지출 감소는 총 수요 감소. 맞아. 5번 수입 원자재 가격 하락은요, 총 공급 증가. 그렇죠. 민간 투자 감소는 총 수요 감소가 될 겁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 문제가요, 되게 잘 만들었어요. 제가 봐도 일단 여러분 이 문제는요, 제가 말씀드린 논리를 이해 못하시면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제 책에 주요 내용이라 그래가지고 4가지 나와 있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셔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가가 빼기 3천입니다. 얘는 1등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읊어보시면 1번 1등과 2등의 순편의 합은 제로다. 2번 1등만이 양의 값을 갖고 2등, 3등은 음의 값을 갖는다. 그렇죠? 3번 또 뭐 있었나요? 그 다음에 1등의 회계 암묵적 비용이 2등의 회계학적 이익과 동일하고, 그렇죠? 2, 3등의 회계학적 암묵적 비용이 1등의 회계학적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계학적 이익의 순서와 순편의 순서는 동일하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빼기 3천이가 1등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얘 또는 얘가 1등이란 말일 건데 순편이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매물 비용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가요. 다행히도 3개 다 똑같아요. 그러면 A, B, C 무엇 중에 하나를 매물 비용이라고 둔다 하더라도 결과값은 동일할 겁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만약에 13,000을 매물 비용이라고 보신다라고 친다면 나머지 얘네 둘이가 뭐가 되겠죠?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 되겠죠. 물론 얘를 둔다 하더라도 똑같이 26,000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누굴 줘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나의 기회비용은 26,000원이라는 걸 바로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빼기 4,000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왜냐면 얘가 셋 중에 2가지만 고르면 되니까요. 셋 중에 2가지가 뭐가 될 것이냐면 얘 또는 얘라 고른다 하더라도 얘 뭘 고른다 하더라도 기회비용 얼마가 나오죠? 26,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22,000 빼기 26,000이니까 빼기 4,00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가 꼴등이 됩니다. 얘가 몇 등이 되겠죠? 2등이 될 거거든요. 얘가 1등이 될 거거든요. 1등이니까 둘이 더하시면 빵 나온다면서요. 3,000 나올 겁니다. 네, 리을이 3,000이라는 거 바로 잡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구하셔야 되냐면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과 매물 비용을 섞어내셔야 되는데 매물 비용을 섞어야 되거든요, 일단. 근데 보시면 얘는 바탕으로 섞어낼 수가 없잖아요. 얘를 바탕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얘가 3,000이 나왔으니까요. 얘네 셋 중에 2가지를 골랐을 때 얼마가 나오면 돼요? 24,000이 나오면 되거든요. 뭐가 있죠? 얘네 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얘네 둘이 섞었을 때 24,000이니까 27,000에서 3,000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가 뭐가 나오죠? 명시와 암묵이 될 겁니다. 둘 중에 누가 명시와 암묵인지 아직은 모르죠. 그러니까 C가 메모리 될 거예요. 네, C가 메모리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니은을 구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얘네 둘이 더했을 때 여기서 빼시면 마이너스 3,000 나온다고 했으니까 니은 더하기 15,000이 빼기 3,000이 나와야 되니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니은의 값은 얼마가 될 것이냐면 13,000이 될 겁니다. 그렇죠. 13,000이 되겠죠. 왜냐면 둘이 더하면 28,000 나오잖아요. 25,000원에서 28,000원 빼시면 빼기 3,000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가 포인트가 될 것이겠고요. 그래서 니은은 13,000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다 구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만 구하시면 되냐면 사실 문제를 푸는데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구하시는 게 포인트가 되는데 문제를 풀 때 그냥 이과만 푸시고 가시면 돼요.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왜냐면 문제 안 나왔기 때문인데 혹시 구하라라고 친다면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은 얘가 1등이죠. 그러면 1등의 암묵적 비용은 2등의 회계학적 이익이라면서요. 1등의 암묵적 비용은 10,000 또는 14,000인데 우리가 뭘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면 만약에 보세요. 1등인데요. 암묵적 비용이 10,000이라고 친다면 우리가 회계학적 이익이 요거 빼기 요거가 될 겁니다. 요거 빼기 요거나 요거 빼기 요거가 될 것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경우를 만족시키는 경우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A가 암묵적 비용이 돼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A가 만약 암묵적 비용 10,000이라고 보신다고 친다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명시적 비용을 구하셔야 되는데요. 얘가 2등이잖아요. 그렇죠? 2등에서 2등의 회계학적 이익이 얼마죠?
25,000원에서 15,000원을 뺀 값이니까 만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등의 회계학적 암묵적 비용이 2등의 회계학적 이익으로 동일하죠. 그래서 얘가 일단 암묵적 비용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A가 암묵이 될 것이고요. B가 명시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검사 해볼까요? 만약에 다의 명시적 비용 빼시면 13,000 나오잖아요. 27,000원에서 명시 빼시면 14,000이니까 13,000 나오잖아요. 13,000이 어디에 들어가죠? 바로 2등과 3등의 암묵적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네,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매몰 비용이 C가 될 것이니까 C는 A와 B와 달리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겠고요. 2번 나를 선택할 경우 기회비용이 제일 크다고 그랬는데 기회비용은 얘 둘 더한 놈입니다. 26,000원이고요. 28,000원이고요. 24,000원이 나오니까 가가 제일 크겠죠. 그 다음 3번 기억이 25,000원으로 변동하여도 라 그랬으니까요. 얘가 25,000원으로 변동한다고 치더라도요. 여러분들 24,000원에서 25,000원을 빼시면 얼마가 나오죠? 1,000이 나올 겁니다. 양수죠. 그러니까 순편익이 양수면 무조건 1등이 나면서요. 그러니까 선택의 변함이 없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정확하고요. 4번 니은은 13,000보다 크다가 아니라 13,000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얘 더하기 이해하시면 마이너스 1,000 나옵니다. 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자,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험이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쉬운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공부가 덜 돼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남은 기간 동안 일단 저의 그 개념과 기출 완벽하게 마스터하시고요. 6월 평가원 치르고 나서 일단 고난도 백제를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진행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